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아니, 오늘 책 없어도 되고요. 화요일 저녁 시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 독송 시간에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좀 특별한 주제가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해서 오늘은 기억의 메커니즘이라는 이런 교재를 하나 드렸어요. 아마도 이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여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안내도 예비 과정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이런저런 기억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을 좀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특강을 이어가서 기억이라는 주제에 대한 결론을 좀 내는 것으로 그렇게 2주간 기억에 대한 주제를 특강을 하려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특히 사띠 특강에서도 기억이란 주제를 좀 다뤘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8월 한 달 동안 방학을 하고 이 책을 이제 완성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이 사실 지금도 엄청 큰 책이에요. 519쪽인데 아마 완성하면 600쪽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공부에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대한 완성 책이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이 책을 하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요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 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기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데카 부부님, 기억력 좋으세요? 그렇구나. 영숙 부부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억이라는 게 뭐지? 기억한다, 기억. 뭐가 기억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것을 회상하는. 그치. 기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히데카 부부님이라고 아는 거는 기억한다고 안 해. 그냥 히데카 부부님을 인식한다. 이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소카 부부님이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이렇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무엇이었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그건 기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억인데 아소카 부모님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나간 거란 말이야. 지나간 이야기 과거. 지나간 거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일단 지나간 건데 지나간 색소사 행식에 대한 알미 식 속에 그러니까 누적된 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계속 유위적인 삶의 과정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 그래서 식의 무덕이잖아. 식온이라고. 그러니까 식온. 식의 무덕이라는 것이 이래 삶의 과정에 대한 알무로 머문 것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낱낱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전의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머무는 것 때문에 식의 몸통은 이전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다. 그것도 옛날에는 이제 이전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이랬다가 기억은 끄집어내는 거라면 식 자체는 알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속성은 의도와 기대가 함께 머문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에 지나간 것들은 쌓여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식에만 쌓여 있을까? 어떡하? 우리 저기 간호사잖아, 경숙 부부님은. 그러면 이제 의학 지식이 많으실 거야. 뇌라고 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하는 특히 그 보면 그 유물론자들이 있잖아. 뭐 뇌과학자들 이래 하면 사실 뭐 불교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식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에 두지 않는다고 뇌로부터 심지어는 마음도 뇌에서 생겨난다 이렇게까지 보는 게 이제 유물론 뇌과학 이렇잖아. 뇌과학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뇌도 지나간 것을 기억하지 않나? 전두엽이 그런 거 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그 치매 환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치매 환자가 식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잃는 거는 아니잖아. 뭐 말하자면 뇌가 이제 뭐 막 파괴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뇌의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억을 상실하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부모님 뇌도 그러니까 식도 분명히 지나간 것들이 저장되어 있어. 그런데 뇌도 지나간 것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죠? 말씀해 보세요. 알미라는 게 안다는 거는 마음의 작용인데 정보 자체와 그 정보를 해석해서 안다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저장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안다는 거는 저장돼 있는 걸 읽어내는 것을 말하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하여간 지나간 것들, 과거의 것들에 대한 이래 되니까 과거의 것들이 어디에 저장돼 있느냐, 쌓여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래서 식이라는 마음이 그 지난 삶의 과정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생각을 해보면 뇌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건 뇌과학자들 유물론자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오치온으로의 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 왜냐하면은 현재 의학적으로 지금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뇌가 망가져가지고 기억을 잃는 경우들이 이건 치매라고 하는 증세가 딱 그거지 뭐. 그러니까 뇌에도 정보가 저장이 돼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저장돼 있는 것을 이제 읽어내는 일이 기억하는 거잖아. 그죠? 기억이라는 거는 그 저장돼 있는 걸 읽어내는 게 이제 기억이야. 그러면 과거의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서 기억을 할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우리가 기억의 메커니즘이란 이름으로 좀 설명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있어.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은 그냥 뭐 이러저러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두서가 없을 수 있고 약간 예비 과정으로 하고 오늘 이야기 약간 제가 좀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요 주제를 잘 약간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지나간 삶에 대한 알미 저장돼 있는 것은 시기고, 그러니까 마음이고 또 뇌요. 저는 공감은 안 됐어요. 아, 저는 그렇군요. 공감이 안 돼요. 그 공감 안 되는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얘기해 보셔요. 저장이 되어 있는 건 식인데 뇌가 망가져서 그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한다는 거는 식에 있는 정보가 뇌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 작용을 못하는 것이지 뇌에 있는 정보가 사라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표현이 거꾸로 아닌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식에 있는 것을 뇌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뇌에 있는 것을 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 인식한다. 그러면 과거의 것을 인식하자 하면 뭐 이제 기억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면 인식이라는 것은 누가 인식합니까? 라고 하면 결국은 인식 주관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고. 그런데 이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는 그러니까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식이라고 하는, 식은 분별해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식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이거는 경전의 정의잖아. 왜 식이라고 합니까? 할 때 위자나 띠띠 위냐나 분별해 안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라는 게 경전의 정의사항이니까 일단 식은 분별해 아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해야 알죠? 뭐 물건이라든가 뭐 소리라든가 모든 게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그래 그거를 그래 이런 하여간 뭐 소리가 됐든 모습이 됐든 달리 말하자면 색성향 미적 요런 거를 식이 색성향 미적 요런 거를 직접 분별하나요? 직접 인식하나요? 그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근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그게 그럼 뭐냐 하면 그 식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이 색성향 미적 법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다고. 하여간 세상 생겨 먹은 대로 우리 인식 주관을 펼쳐 놓은 게 이제 안이비설신의 의죠. 그럴 때 이 인식 주관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거다라고 하고, 식은 분별해 아는, 인식하는 건데 이 식이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대상을 직접 인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죠. 식이 이제 이건 분별해 아는 자야. 그런데 여기에 그 대상이 있어. 뭐 색성향 미적 법. 그런데 이 대상을 식이 직접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근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의 정보를, 그러니까 대상과의 접점이 식이 아닌 거야.
대상하고 직접 마주치는 것은 근이라고. 그래서 근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식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누구와 만나느냐라고 하면 근과 만나는 거야. 대상이 아니라. 요 개념이죠. 자, 그럴 때 이 근이라고 하는 것, 근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래 있잖아. 그래서 안근은 색을, 이근은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대상을 근이 만나가지고 근이 그 정보를 식한테 준다고. 그러면 안식 내지 의식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식하는 자, 인식하고 인식되는 것, 인식되는 것인 웨이처하고 이 중간에 접점이 되어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연결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희비설신의 인식 주관은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연결자인 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누가 연결 작업을 하죠? 일단 이건 연결해 주는 것을 인식하는 자는 식이라고. 그러면 이 연결을 해주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요건 누구야? 저는 그걸 뇌로 저는 생각을. 뭐 일단 크게 보면 몸이지 뭐. 그죠? 몸이고 몸인데 이 몸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안근 이러면 형수부부님 요 우리 안구 이게 눈동자라는 게 눈동자는 동자만이고 안구는 더 큰 거지. 그럼 눈동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네. 그죠? 그러면 이 눈동자로 해서 안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게 몸이 보이는 것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식에 전달하는 전체가 요 안구만 되나? 안구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그 안구로부터 어디까지? 이게 신경을 타고, 그죠? 법은님 말씀하신 뇌라는 게 요거지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생이 누구냐 하면 중생이라는 존재가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에 구속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을 한다.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요 세상이 어떤 거지? 지금 내가 무엇을 만나고 있지? 요것을 마음이 몸의 구속에 의해서 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식하면서 알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음과 몸이야. 그럴 때에 이제 이 몸이라는 게 뭐 안근 이러면 그냥 안구만을 가지고도 안근이라고 우리가 쉽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야. 마음까지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안구로부터 눈동자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를 몸의 끝에 결국은 뭐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이건 뇌의 자리가 뭐 우리가 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간 뇌에 가서 뇌라는 데에서 이제 마음하고 식하고 만나가지고 식은 뇌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법부님 말씀도 그 얘기지 뭐. 그래서 이제 하여간 몸이라는 건 이렇게 말하자면 몸의 겉의 부분, 겉 더하기 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게 말하자면 근인 거야. 그래서 색,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다가 전달해주는 안근이라는 것은 몸 중에 다른 곳에서는 못해. 안구, 눈동자를 통해서 빛을 매개로 해서 받아들인 게 이제 신경으로 해서 뇌에까지 전달이 되면 뇌에서 이것도 이제 뇌과학자들, 유물론자들은 뭐 그 뇌가 다 뭐 알고 기억하고 다 한다라고 말하고 부처님은 그게 뇌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뇌라는 것은 이렇게 몸의 끝자리에서 그거를 식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말하는 게 뇌과학자들하고 다른 거죠. 이근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서 고막을 통해 가지고 전달받는 뭐 음파를 매개로 전달받는 이게 결국은 뇌에까지 가서 식에 전달되는 이런 거지 뭐. 비하면 코에 냄새세포, 냄새 맡는 세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 하는 거고. 설근이라면 혀에서 맛을 느끼는 세포가 해서 뇌에까지 전달되고. 신근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그 몸의 겉부분 모든 것이 신근인데 그 중에 요 네 가지를 특화시켜 놓고 나머지 다. 이러니까 이제는 몸뚱아리 전체로 뭐 어떤 접촉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들. 거기에 이제 신근이라고. 요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안근부터 신근까지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오온으로 보면 색이죠. 물질. 요 색은 물질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한다면 요거는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물질을 포괄하는 색이야. 그런데 인식되는 곳에는 법이라는 것도 있거든.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온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오온과 일체인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 같은 거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법은 수상행이라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색, 수상행, 식이라는 오온이 구성되죠. 물론 뭐 요 부분도 안의 색 그렇게 표현하지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법이라는 것 수상행 요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색성향 미촉법 같이 몸의 겉의 부분이 필요 안 하죠. 왜냐하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것들 요거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몸이 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제 수상행 요거는 수상행이라는 거는 뭐 이건 몸 밖에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지 뭐 오온을 구성하는 거니까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라고. 물질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게 쌓여 있지는 않아. 그런데 색수상행식 오온이 5가지 쌓인 무더기니까 이것도 하여간 쌓여 있는 거야. 무엇이 쌓여 있느냐 하니까 지나간 것, 과거의 것이 쌓여 있는 거야. 요래되죠. 그런데 이 수상행이라는 법은 요거를
누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식에다가 전달을 해줄까? 라고 하니까 요 자리가 의근인 거예요. 근데 이 의근은, 아스카버부님, 지금 요 근이라는 게 다 몸의 겉에 부분과 그 뿌리가 되는 뇌까지잖아. 그런데 의근은 어때? 겉이라는 건 필요치 않지. 그죠? 요거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상행 법의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다가 전달하는 고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 겉이 필요치 않은, 그러나 뇌라고 하는 몸의 일부지. 몸의 뿌리, 뭐 이렇게 보지. 요렇게 의근이라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상이 있어. 대상의 정보를 근이 받아들여 가지고 인식하는 자인 식에다 전달을 하는데, 이 대상이 물질에 속한 대상이냐라고 하면 근이 몸의 겉부분과 뇌로서 작용을 하는데 색 아닌 것. 그래서 수상행이죠. 수상행은 몸의 겉부분이 없이 뇌가 직접 일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스카 부부님,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한 가지 주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왔던 이 메커니즘의 엄청 커다란 그 차이를 하나 볼 수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근이 마음이 아니라 몸에 속하는 걸로 되죠. 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의 메커니즘에, 정말 삶의 메커니즘에 커다란 골격의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 헷갈린다, 좀 고민된다 하는 게 지금 요렇게 안식 내지 의식에다가 의근이라는 게 몸 필요 없이 법을 인식하니까 의식이 직접 기능이 되어서 법을 인식한다라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설명을 해왔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기억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삶의 메커니즘에 커다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 책을 말했잖아요. 이 책에 요런 상태로 올려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수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요 부분을 수정해서 올릴 것이냐 하는. 근데 사실은 아스카 부부님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말해야 한다 하면 요거는 메커니즘의 그야말로 골격이 바뀌는 거죠. 수상행을 받아들이는데 수상행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뇌가 근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뇌과학자들, 유물론자들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의 차이가 뭐냐 하면, 뇌라는 것은 결국 몸의 근본인 거야. 그죠? 그래서 뇌가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런데 부처님은 이 뇌라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몸의 일부가 된 거야. 몸에 속한 거야.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몸에 속하지 않은, 몸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나를 구성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무너져 죽어도 식은 몸이 죽는다 해서 따라 죽지 않고 무명과 가래가 있는 한 몸으로 가서 또다시 태어나 윤회한다고. 근데 뇌과학자들, 유물론자들의 의견은 어때요? 마음이라는 게 아니다. 뇌의 바깥쪽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뇌에서 진행되는 물질적 과정에서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부처님 가르침하고 뇌과학자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거기서 다른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치매 얘기도 했지만 뇌에서 물리적으로 뇌의 일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뇌가 식과 접점이 되어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뇌가 그 접점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제 치매 또는 기억상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런 이제 우리가 차이를 보는 가운데에 결국은 그럼 이 뇌라는 것이 꼭 안구든 고막이든 이런 몸의 겉의 기능을 통해서 밖에 있는 물질 영역의 것만 인식하는, 그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교수법은님 어떻게 생각해요? 뇌라고 하는 것이 꼭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만 대상으로 작용을 할까? 아니면 눈 감고 고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런 이제 어떤 근데 사실은 상상 이래 되면 이제 인식이 아니고 행위 쪽이니까 조금 다르다 해도 예를 들어서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고 어떤 그 지나간 느낌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 요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뇌 없이 지나간 느낌 또는 지나간 내 삶의 상이라고 하는 경향성 또는 지나간 그 행위라는 건 이제 행위잖아. 이런 부분들은 뇌 없이 식이 바로 그런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직접 불러서 아는 걸까? 기억하는 걸까? 이제 이런 차이야. 내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이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몸이라는 것을 겉의 부분과 더하기 뇌 이래 되고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는 겉의 기능들이 접점이 되어 가지고 받아들인 거를 안에 있는 뇌에까지 끌고 들어오고 그러면 뇌에까지 와서 식에다 전달하고 그런가 하면 이런 몸의 겉부분 필요 없이 그 물질 아닌 거 수상행 쌓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 거죠. 느낌에 대해서 어떤 경향에 대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요런 부분들도 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식한테 직접 전달해 준다. 겉의 부분 없이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물질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뇌는 상관 안 하고 식이 직접 접촉하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모님 아까 그 질문인 거야. 물질 아닌 수상행위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가 식이 딱 가가지고 만날까? 우리가 이제 저장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죠? 삶의 과정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버려지지 않고 쌓여 있는 거니까 어디에난 이게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저장된 것을 분명히 식은 색수상행과는 다르게 식이 있다고? 그런데 이 식 안에 수상행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저는 그게 이제 기억으로서 알므로서 또는 의도와 기대로서 들어가 있다. 아,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거는 부부님 이런 과정 식이 머물러서 쌓이는 거고 식이 머물 때 의도 기대가 속성으로 쌓이는 거고 이건 식의 얘기야. 그런데 수하고 상하고 이 부분을 말하는 행하고는 식하고는 따로 있는 거라고. 수상행의 이 과정에 대한 알미 식으로 머문 거지 수상행이 시간에 들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게 어디에 쌓이나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 그거 지금 막 그러니까 한 가지 법원님 동의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동의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 수상행 어쨌든 하여간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게 제각각 다 온이란 말이야 무덕이. 그러니까 수상행이 식에 속한 거다라고 하면 그냥 색과 식온이면 되지. 굳이 오온일 이유가 없어. 이 안에 속해 있다면. 여기에 속하지 않고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도 버려지지 않고 쌓여 있다. 하니까 오온에 속한 수온이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 그 경향도 버려지지 않고 쌓여 있으니까 상온이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하는 부분도 버려지지 않고 쌓여 있으니까 행온이란 말이야. 그건 왜밖에 없죠. 그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 가운데 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되는 거고 식이 있어. 그런데 나머지 수상행이 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상행이 어딘가 쌓여 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어딘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저장되어 있는 것과 접점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인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식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저장되어 있는 장소는 그치 뇌밖에 없어, 그치?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부분하고도 사실 한 가지 마음이 뇌에서 생기는 것이냐, 마음이 뇌가 근본이 되는 몸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할 뿐이지 다른 거. 요렇게 부처님의 견해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에 의해서도 분명히 마음이 몸에 부속되어진 중생의 삶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뺀 나머지 여기에 대한 정보는 시간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근본이 흔들리는 거야. 근데 어딘가에 저장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이제 마음에 있거나 몸에 있거나 해야 하니까 마음은 식이라는 것만으로 무더기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색수상행
수상행도 어디에 쌓여 있는, 저장돼 있느냐? 몸에 저장돼 있어. 근데 몸에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 게 겉의 상태랑은 다른 거니까 결국은 그 뿌리가 되는 뇌에 저장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 뭐. 그런 것이 이제 또 그러면 그런 게 저기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자 하니까 재밌고 좋다. 이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서 기억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리해내잖아. 이게 굉장히 사실은 비중이 큰 성과가 돼. 치매 같은 경우도 그렇다 할 거고, 왜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가지고 과학자인 남편이 어떻게 그 뇌를 보관하고 그 뇌에 대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뇌에 있는 기억을 읽어내가지고 막 영상으로 보여주고 뭐 이런 이제 영화들도 있잖아. 요새는 그 뇌의 정보를 업로드 시켜가지고. 그래 그 얘기. 네.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뇌가 이렇게 색성향 미적 물질에 대한 것만으로 그 뇌의 어떤 저장 능력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곤란할 거야, 그지?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 말씀하시듯이 뭐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업로드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영화로 나오고 또 되게 이제 영화가 상상을 통해서 먼저 가면 대부분 그게 과학적으로 또 실현이 되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결국은 유물론이 맞네. 뇌가 학자가 맞네. 그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과학이 증명해내잖아. 이렇게 뭐 말할 때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인식의 이야기, 기억의 이야기, 식과 근에서 근이 무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면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불교가 대답을 해봐! 라고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부처님이 바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 라고 대답이 가능해지는 거라.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하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아주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 부분을 나도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때가 되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보면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되잖아. 원래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유신 이러잖아요. 히티가 부부님 하여간 우리 이 공부는 참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 첫째로 유신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몸이 있는 상태야.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식이 있고 이 식한테 몸이 있는 상태다. 이게 중생이 누구냐? 몸이라는 종기. 몸에 구속된 존재 상태가 중생이잖아. 그런데 이러한 유신에 대해서 경은 또 무엇이 유신이냐? 오치운이 유신이다.
라고 해서 다음 단계로 나는 누구이냐에 대한 답을 오치온 이렇게 말한다고. 답을 준다고. 오치온이니까 뭐냐 하면 식 있고 신 있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있기만 한 건 아니잖아. 있기만 하다라고 하면 그게 삶인가 뭐. 이 삶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을 살잖아.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러니까 삶이 진행되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런 식과 색의 과정에서 수라는 거, 상이라는 거, 행이라는 거 요거는 그냥 쓱 지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남기는 것이 있어서 쌓여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과 식이라는 두 가지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 거기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파생된 것들,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있는 거 요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니 수, 상, 행. 뭐 행은 보통 이제 행들 복수로 쓰지만 이래서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야, 이것이 나여, 이것이 나의 자여라고 집착하면 사실은 색, 수, 상, 행식 오온은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무더기에 불과해.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나여,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라고 그 무더기를 붙잡아 버리는 것 때문에 오치온이라는 중생인 내가 돼버리는 거잖아. 사실은 아라한도 그 삶의 과정이 있죠. 근데 아라한은 오온 자체, 지난 삶의 과정을 다 부숴버리는 건 아니야.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아라한이잖아. 그 집착하지 않기 위한 과정을 또 뭐라고 해요? 오치온 대신에 오법원 이래가지고 개정해 해탈지견 5가지 법의 무더기 하면 오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 그 방법을 개정해 해탈지견 5가지 법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오치온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오치온이라는 이것도 사실은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단지 쌓여 있는 거 가지고 삶을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세 번째 부처님의 답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답은 뭐죠? 네. 식과 명색.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거죠.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말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 서로 다른 거지만 혼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함께 해야 비로소 하나의 존재성을 갖는다. 이런 개념이 서로 조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과 명색에서 명이라는 게 뭐죠? 수, 상, 사, 초, 작의. 요래 되는데 사라는 건 뭐야? 사라는 것은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집착의 양상경에서 무엇이 행인가 라고 하면 색사 내지 법사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라고 해서 사는 그대로 행이라는 걸 알려준다고. 그러면 요건 뭐죠? 식은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행 수상행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색이 있으니까 이게 왜 신이냐? 이게 신이 아니고 색이죠. 색은 내려오고 하니까 색, 수, 상, 행, 식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 있는 게 뭐야? 촉과 자의가 더해져 있는 거죠. 촉과 자의 뭐 하는 거야? 의의 작용이고 3, 4화합 촉이니까 요거는 활성요소. 우리가 활성요소라고 우리가 그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유심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남아서 쌓이는 해서 오치원이 되고, 오치원이라는 것도 지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산다라는 게 뭐야? 활성화된 거지 뭐. 촉과 자의에 의한 활성화가 더해진 오온이지 뭐. 촉과 자의라는 게 여기 있잖아.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의, 의의 작용 인식해가지고 식을 만들면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나서 느낌을 만드는. 요게 지금 활성 요소로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식과 명색 할 때 명색이라는 것이 색, 수, 상, 행 더하기 활성 요소. 식이 서로 조건된다 해서 함께 하니까 오온 더하기 활성 요소. 이렇게 되죠.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잖아. 아서가 부부님, 불교 교리가 이제 부처님한테서부터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변화, 변질을 가져오잖아. 그 변질 가운데 대표적인 변질, 명색. 그지? 그 출발을 말하자라고 하면 명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부처님 정의는 명이 수상사적 자의. 그래서 그 정의대로 하면 이렇게 오온 더하기 활성요소.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나요. 요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부터 정의가 부처님과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요 명에다가 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비색사음.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이제 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온, 그러니까 탄다, 온이라는 것을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대로 온이요. 그러면 비색사온이 된다고. 색 아닌 네 가지 온. 뭐예요? 수상행식이 되는 거죠. 오온 가운데 색 아닌 네 가지니까. 차이가 있어. 부처님은 식이라는 것은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거 해서 명의 식을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명색과 식이 함께해야 오온이 구성되면서 활성된 요거를 말하는데, 이제 후대에 가가지고 명에다가 비색사금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명색은 뭐가 돼? 수상행식. 그렇죠. 명색은 그대로 사음, 수상행식에다가 색이 들어가 버리잖아. 해서 명색 자체가 오온이 되죠. 아서가 부부님, 이렇게 비색사음 해가지고 명색이 오온이 되는 게 왜 불교 교리에 커다란 변질을 가져오나요? 앞에 있는 색이 저 식이 겹쳐지니까. 그래. 그 얘기죠. 그러니까 12연기가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또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하면서 유깁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정의에 의하면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은 함께 해가지고 말하자면 요게 나의 지금 활성화된 삶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게 되잖아. 그런데 후대의 교제로 가서
이런 명의 의미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명색 자체가 오온이 되잖아. 그러면 명색 자체가 내가 되는 거야. 명색 자체가 내가 되는데, 그러니까 명색 안에 하여간 식도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12연기 자체는 바꿀 수가 없잖아. 교수부부님, 12연기에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명색이 색수상행식 오온 이래서 내가 돼버리면 그 앞에도 식이 있는데 명색에도 식이 또 있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에다가 경에 없는 다른 내용을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12연기에 대한 뭐 대표적인 해석이 삼세양중인과 이래가지고 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식을 어떻게 불어요? 재생연결식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식은 명색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은 뭐냐 하면 전생에 죽어가지고 이번 생에 태어나는, 말하자면 그거는 이건 내용상으로는 타당해. 아니 내용상으로는 전생에 살다가 죽으면 그 식이 몸이 무너지면 몸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새로운 몸의 입장에서 보면 전생에 죽어서 오는 요 식은 전생과 금생을 연결해주는 식이에요. 태생연결식이란 개념이 타당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어? 명색이 부처님 정의와 다른 정의를 썼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이래가지고 12연기에 대한 해석이 요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에서부터 생겨난다고. 그래서 아까 이제 부부님 불교 교리의 변질이라는 측면에서 그 출발이라 말할 수 있고 가장 큰 그 차이가 바로 명에 대한 정의의 차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 뭐 어쨌든 이제 하면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보고, 이때 이제 뭐 원어에서도 이런 건 볼 수가 있죠. 요 오치온 상태를 원어로는 바와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유 이렇게 존재라고 하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요 존재 상태를 뭐라고 불러? 부다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활성존재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요런 차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약간 그래 그 식과 명색 요 차이를 요런 표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자면 우선 큰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후대에서 명을 비색사음 이러듯이 오온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요런 색하고 나머지 수상행식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면, 그지 이거 부부님?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을 어떻게 한번 좀 나눠보자, 구분을 해보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아닌 거, 물질과 물질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은 어디에서도 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요 구성을 놓고 이렇게 물질인 것과 물질 아닌 것,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식과 명색이 아니라 요 내용이 색과 명. 그죠? 색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색 아닌 거로 해서 명을 식에다가 붙여줘야 되죠. 색과 명식 요렇게 하면 뭐가 돼?
색 아닌 사음 이런 식의 의미가 된다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부처님은 니까야 어디에서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식과 명색이라는 이런 설명을 하는 적은 없어요. 100% 식과 명색이지 색과 명식 이런 구분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니 바로 삶이라는 것은 식, 마음하고 파생된 거 뭐 좀 제외하면 몸, 색하고 마음과 몸이요.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 활성 요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건 색과 식 두 가지가 중심이 되니까 중간에 생겨나는 것들은 어디에 묶어줄까? 라고 할 때 그냥 생각해서 비색 이래가지고 색은 색대로 두고 나머지를 식과 묶어가지고 명식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식하고 이 나머지들을 색에다가 묶었다고. 그러니까 비색이란 개념 없이 이걸 색에다가 묶어서 명색이 됐어. 히디가 부부님, 왜 부처님은 색과 색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식과 식 아닌 것으로 해 명색 이렇게 구분을 할까? 부처님한테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할 때 이게 물질일까 아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쨌든 우리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 죽는 거잖아. 그죠? 죽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나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 가운데 물질일까 아닐까 요거보다는 죽은 다음에 내 삶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죠? 내 삶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은 마음이 삶의 정체성을 이어갈까? 몸이 삶의 정체성을 이어갈까? 아니면 둘 다 정체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 이런 내 삶의 정체성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이어가느냐?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시기 삶의 정체성을 이어서 변화 가운데 연기된 식 다음 생으로 가고 식을 제외한 나머지 색, 수, 상, 행 그리고 촉과 작의 이런 활성 요소까지를 포함한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지는 거야. 물질일까 아닐까가 중심되는 주제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내 삶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식과 그 정체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으로의 명색.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건 조금 이렇게 멀리 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그 식이라는 것과 이제 색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내 삶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요거. 그리고 이제 몸과 몸에 속한 것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로 돌아와야 하는 게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하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요 얘기를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아스커 부부님 다시 그 얘기를 다시 해보자. 색에 대한 거야 하여간 몸의 겉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뇌에 와서 뇌에서 식에 전달을 한다고. 그런데 수상행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들 이 부분은 분명히 온이니까 무덕이니까 삶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쌓여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식 안에 쌓여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식은 오직 식이 쌓여 있는 거지. 그러면 수상행은 허공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 어디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 라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지. 몸에 저장돼야지. 그러니까 명색이 죽으면 몸이 버려질 때 수상행도 함께 버려지는 거잖아. 만약에 수상행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죽을 때 같이 가야지. 그죠? 그런데 죽을 때 버려진다. 명색은 오직 신방한다 하는 것은 어쨌든 수상행이 3개 몸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몸에 저장되어 있다 할 때 눈동자가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 아니겠지. 결국은 눈동자가 받아들인 것을 뇌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색, 물질, 몸의 근본 자리로 이제 뇌를 말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뇌라는 게 서가 보니 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받아들인 정보를 식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재형으로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철하고 생각을 하고 좋아. 그런데 철하고 생각을 좋아. 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로 보면 한 가지 역할이 더해지는 거 아닐까? 즉 받아들인, 그러니까 겉의 부분에 의해서 받아들인 거를 그 정보를 식에 전달한다라는 이게 우리가 해간 근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역할로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보면 수상사가 뭐 저장되어 있다. 근데 수상사뿐일까? 말하자면 치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색이 그러니까 뇌가 저장이라는 그러니까 전달뿐만 아니라 저장도 한다라고 보면 치매가 걸려서 뇌가 일부 훼손이 됐어. 그러니까 뇌가 일부 기능하지 못한다 하면 그게 꼭 수상행 부분만 기억을 못하나? 아니요. 눈으로 보아 기억했던 거. 저게 금정산이요, 백양산이요 이런 것도 기억은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거야. 뇌가 망가지면. 그러니까 색, 수상, 행 중에 수상행이라는 요 물질 아닌 부분만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뇌의 작용이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식과의 접점, 그죠? 식과의 접점이어서 식에다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요 역할에다가 그것을 선행해서 색, 성향, 미촉 요 물질적인 것은 몸의 겉의 부분이 받아들여서 가져온 거를 뇌가 그 정보를 저장도 하고 전달도 하고 수상행 그 몸의 겉부분이 필요치 않은 물질 아닌 무더기들에 대해서는 이제 겉부분은 필요치 않은 상태에서 수상행을 뇌가 저장하고 있다가 식과의 접점에서 전달하는 저장과 전달, 접점 두 가지를 같이 한다라고 뇌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내입처가, 그러니까 내입처라는 것이 식 더하기 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식은 분별, 인식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뇌라고 사실은 뭐 근의 뿌리를 뇌로 봐야 되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접점 그러니까 식에다가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또한 그 받아들여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질문 그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식에 저장이 되는 거지 뭐. 우리 식이 어쨌든 삶의 과정에 대한 알무로 쌓여 있으니까 그게 저장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는 무더기 자체가 내가 되어가지고 인식을 해. 그럴 때 그 인식하는 직접적인 접점이 되는 대상은 뇌가 전달해주는. 그리고 뇌는 색, 성향 및 촉에 대해서는 몸의 겉에 부분이 받아들여가지고 가져오는 거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물론 뭐 지금 아소카 버부님을 보고 아소카 버부님이라 안다는 것은 지금 받아들인 정보를 지금 즉시 식에 전달하는 걸 거고, 그게 전달만 되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아소카 버부님이란 정보가 저장도 되고 이런 게 되겠지 뭐. 수상행에 대해서는 바로 그 겉에 부분은 없이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으로 쌓여 있는 것이 그냥 뇌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저장도 하면서 전달도 하고 요래하는 것은 현재의 인식이죠. 그런데 그저께 버부님하고 나하고 수행 모임 해가지고 버부님하고 우리가 수행을 했지. 그리고 수행을 마치고 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교학적으로 완성해가는 이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까 수행으로 성과를 내는 일이 좀 느리다. 그래도 뭐 우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좀 더 매진을 하면서 차츰차츰 더 수행의 성과를 더 내보자.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도 했어. 그러면 그래, 그저께 아소카 버부님하고 요거는 지금 아소카 버부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죠. 이전에 아소카 버부님에 대한 정보가 뭐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접점으로 만나서 인식하는,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면 요거는 뭐야? 요거는 과거잖아. 과거를 인식하는 거를 뭐라 해? 기억이라 하잖아. 그죠? 그런 거 같아.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하여간 삶의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조건됨에 의해서 몸의 뿌리, 뇌에 그 과정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식이 접점되어서 인식하고, 지금 있는 것들을 전달받아서 인식한 다음은 현재 인식하는 거고, 과거에,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던 과거의 것들을 뇌와의 접점을 통해서 인식하면 과거의 것을 인식하는 거니까 기억,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란 개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게 또 참 어려워.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제 지난 한 60년의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죠. 그거 같으면 식에도 쌓여 있지만 뇌에도 쌓여 있겠지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수행을 잘해가지고 전생도 좀 보자 라고 하면 이 몸 이전의 몸으로 살았던 전생도 기억할 수가 있잖아.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전생의 기억이 지금 뇌에 저장되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는 전생의 기억은 그럼
어디에 쌓여 있어? 어디에 저장돼 있을까? 마음에 저장돼 있겠지 뭐, 그지? 왜냐하면 전생의 삶의 과정에 함께하던 명색은 다 버려지고 식만 나의 정체성을 이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식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몸의 영역에서 뇌가 저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몸이 뇌가 한다면 그게 삶의 과정을 수상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식으로 머물러서 저장되어 있는 게 식원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저장은 몸, 뇌에도 있고 식에도 있다. 그러면 전생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이 몸을 구성하는 뇌 이전에 옛날 몸, 옛날 뇌인데 그건 없잖아.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거는 어디서 기억해야 돼? 식에서 기억해야지. 그죠? 이제 이런 부분.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린 교재가 있는데, 글로 쓰는 일은 어려워가지고, 대충 좀 적다 말았는데, 말로 훨씬 더 잘한 것 같고, 오늘 말한 거를 동영상을 보면서 글을 다시 정리해 보겠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기억의 메커니즘이라고 일단 그려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 몸과 함께하면 의가 된다라고 했고, 이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어요. 그러고 근이라고 하는 거, 내 입자는 식 더하기 근이니까 근이라는 것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근은 뇌로부터, 몸의 근본으로부터 근이 되는데, 이 뇌에다가 몸의 겉의 부분, 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겉이 함께 근으로 되는 것이 안근 내지 신근이고, 의근은 겉이 없어. 겉이 없는데 그래도 저장되어 있다라는 개념에서는 식에 저장될 수는 없으니까 뇌가 몸의 근본 자리에서 뇌가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겉은 없지만 뇌로서 의근에 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왜 있죠?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겉의 것이 받아들이고 뇌까지 오면 식으로 전달이 되고, 그런가 하면 법들이라는 것은 겉이 없이 그대로 의근에서 뇌에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의근 그대로가 이제 뇌가 이렇게 되는가 해서 이제 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오온으로 치면 색이야, 물질. 그런가 하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상행 이렇게 요렇게 해석을 하는데, 수상행이라는 건 뭐죠? 오온과 일체는 12척, 요 관계인 거죠. 그런데 또 법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지금 활성화된 삶의 과정도 있죠. 그래서 우리 대념적용의 법념조의 사성제에 속한 이런 부분들도 보죠. 그래서 활성화된 지금 삶,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제 크게 보면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기면 3,4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고 상이 참여해서 행들이 있죠. 그러면 행들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내입처, 순환해가지고 내입처로 쌓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볼 때 밖의 것, 그리고 활성화된 지금 삶이라는 것은 현재. 요거 좀 전에 아소카 부부님
지금 아소카 부부님 이렇게 분별하는 거 현재죠. 밖에 거.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저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식에 저장된 것이 있고 근에 저장된 게 있다. 근데 근에 저장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생의 것은 기억되지 않아. 이 몸. 그래서 근에 저장되는 것은 금생의 것뿐이죠. 그런가 하면 식이라는 것은 금생의 것도 저장되지만 전생의 것도 저장되죠. 그러면 히데가 부부님, 식에는 내생의 것은 저장이 안 되나? 안 생겼지. 그지? 생겨난 거래야 저장이 되는데 아직 맞아요. 아직 생겨나지 않은 거니까 내생의 것은 저장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식은 금생과 내생의 것이야. 그래서 보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근에 저장된 금생의 것들 그리고 식에 저장된 금생의 것들. 요게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근에 저장된 거는 지금 보고 아는 거고 식에 저장된 거는 지금 보고 아는 것이 쭉 지금 삶을 살아가지고 지금 보고 알아서 어떤 느낌을 어떤 상이 함께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식이 머물었는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금생이라 해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야. 이제 고려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현재, 과거, 미래라는 건 저장되지 않잖아요 라고 했는데 미래를 쓴 이유는 뭐야? 행들이라는 건 뭐야? 이게 이제 인식이 있고 행위가 있을 때 행들이라는 건 행위잖아.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유를 담는다고 뭐 또 실언, 빠반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사유한다. 오온의 행위라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현재를 생각하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는 거야. 미래에 대한 저장될 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지만 행위, 사유하는 행위에서는 미래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상서로운 하룻밤경 또는 삼켜버림경 이런 데서 보면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마라.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나 미래는 저장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행들은 그걸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에서는 이제 사띠가 있어. 사띠는 요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사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사띠 특강하면서 봤지만 사띠는 한 가지 뭐 이제 보편적 의미로는 눈을 떠가지고 단속하는 거지 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기억이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죠. 자, 이럴 때 사띠가 눈 뜬다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 포함된 또는 행위까지 다 눈 떠가지고 단속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전생의 기억들, 전생에 대한 그러니까 식에 저장된 것 중에 전생의 것이 저장된 것, 요거는 식이 직접, 시간에 있는 걸 식이 직접 인식하지 못하잖아. 그거를 누가 한다? 사띠가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요 사타누사리 또는 지난주 목요일 수업에서 봤죠? 사뚜파도 뭐 이래가지고 사띠에 의해서 전생이 기억되는 요런 부분 직접 보여주니까 사띠는 이렇게 눈뜸의 의미와 기억이라는 의미, 전생에 대한 기억은 시간에 들어있는 거를 사띠가 한다. 요런 개념까지 좀 봤어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바로 요 자리를 이게 몇 년 만에 아주 명확함을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림. 나중에 이거 그림도 고쳐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유깁 밑에 안입이 설신 의가 있고 색정연 미적 법이 있는데 지금 요 그림하고 오늘 드린 그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요 그림은 안식 내지 의식하고 의식 의근이 이게 하나의 박스로 묶여 있어. 그래서 6가지 식에다 의근까지를 더해서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요 그림에서는 요 의근을 떼어냈어요. 그래서 안식부터 의식까지 6가지 식이 의다.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뇌라고 하는 걸 직접 표시를 했어. 뭐 좀 이제 가는 박스로 했죠. 뇌라는 것에 의해서 안근 내지 신근의 겉에 부분이 있는 거, 겉에 부분 없이 의근이 뇌에, 그러니까 의근이 이제 식의 작용이 아니고 뇌의 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도 요 의하고 요 의가 다른 걸 알죠, 우리가. 그래서 아예 좀 안입이 설신 의의 의를 의에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식이 몸과 함께한 상태를 의라고 한다. 심의식의 의, 요 부분을 의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의근은 의에이에 대응하는 근이고, 작의라고 할 때는 요 의비에 대한 의비의 작용이 작의다. 요렇게까지 이제 그림을 좀 바꿨거든요. 뭐 하여간 요 정도를 삶의 메커니즘에 정말 커다란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나 했어요. 자, 시간이 다 됐네. 오늘 이렇게 기억을 주제로 해서 예비 과정 뭐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한 내용 제가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나눠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기억의 메커니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구나. 아니, 제가 이 수상행도 어차피 오드로서 저장이 되는 거라면 진짜 내밖에 없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금생의 저장과 그러니까 참 근에 저장된 것과 식에 저장된 것이 다르다라는 건 제가 알기는 하겠어요. 네. 그런데 전생을 기억하듯이 금생의 일도 시본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기억을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안 될 건 아니겠지만 따져보면 식오는 네. 식오는 여기서는 인식하는 자라고 네. 식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사띠에 의한 인식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인식하는 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금생도 사띠에 의해서 어제 내가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얘기는 요 그림에서도 그걸 표시하고 있는 게 사띠가 그래서 요 사띠 눈뜸 요 자리가 금생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고 기억도 하여간 요 선을 중간에 그어놨거든. 요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잘한다. 그러니까 사띠 네파까 능숙한 사띠를 가져가지고 오래전에 말하고 오래전에 행한 것도 다가가 기억한다. 사띠를 하면 기억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꼭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것만 사띠의 능력이 아니잖아. 네. 지금도 사띠가 작용해서 기억을 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띠 그건 더 생각해야 돼. 그렇다고 그 사띠가 눈 떠 가지고 더 기억을 잘하는 게 식 안의 것을 읽어낸다라고 보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법우님의 지적은 타당해요. 타당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우리가 공부한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 색수상행
의 정보가 뇌에, 그러니까 몸에, 뇌에 근에 저장되어 있고 근에서 전달되는, 그래서 근이 특히 뇌가 받아들이는 것을 전달하는 접점의 역할도 하고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두 제가 가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내가 설명한 중심 주제야. 그런데 굳이 근에다가 왜 정보를 다 아. 지금 이렇게 뭐 어제 내가 뭐 했고 지금 뭐 하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그런데 그 얘기는요, 우리가 사띠에서 눈 뜨지 않은 사람도 사띠에서 눈 뜨지 않은 사람한테는 식이 인식하는 자이지 식이 대상이 아니잖아. 식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자잖아. 그러나 사띠하지 않는 자도 식이 인식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고. 그거 식 안의 것을 식 자체가 기억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이 뇌에 대해서 연구해서 드러내주는 이런 성과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근이라는 것이 단지 눈동자가 아니라 눈동자로부터 뇌까지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죠? 그게 인정될 수 있다면 뇌가 가지는 역할,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정정하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상한띠 정정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들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랑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랑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